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중개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본선이 이제 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단기 수익왕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이영빈 대표님, 함께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최단기 수익왕. 최단기 수익왕. 사투리인 줄 알아요. 최단기 수익왕 우리 이영빈 네. 대표님 함께 하시고 이어서요. 네, 실전 투자 대회 최초의 트리플 우승. 네, 진주만 이광무입니다. 그래요. 진주만 이광무 대표님. 앞서 그 기록은 네, 일단 시즌 3에서도 못 깼어요.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요. 이게 언제 언젠가는 기록이랑은 깨지라고 있는 네. 건데요. 과연 언제 깨질지 끝까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무이한 기록에 이광무 대표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요. 본선 1등, 결선 1등에 도전하는 천일고속 194%의 신화 안인기입니다. 참 이거 어쩌면 이광무 대표의 그 기록 있잖아요. 안인기 대표가 깰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도전!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채팅창을 보니까는 네. 저희 안티 팬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관심이 없던 분들이 천일고속의 안인기가 194%에 올라오니까 다들 두루두루 좀 그래서 저는 요즘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 잠시 후에 또 여쭤보기도 할 텐데 너무 부럽지요. 근데 매매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비집고 들어가셨다는 게 자 안인기 대표의 실력이 아닌가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형주로 수익률 대회를 꾸준히 하고 있는 강재입니다. 그래요. 대형주로 수익률 대회를 참여하고 계신 우리 강재현 대표도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 목, 금 3거래일 남은 수익률 대회입니다.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를 만큼 요새 굉장히 치열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수익들도 한번 순위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먼저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관전평으로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어제는 아우가, 오늘은 형님이 뭐 이렇게 퐁당퐁당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오늘 시장의 관전평,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아니죠. 이광무 네. 대표가 바라본 네, 오늘 시장의 한 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천스닥 바이오. 천스탁 네. 바이오. 날 바이오가 아니라 천스탁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를 네, 말씀하신 네. 거죠? 일단 천스닥에 이제 다시 한번 또 한 걸음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천스닥은 갑니다.
언제 도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스닥을 향해서 이제 방향성을 잡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천스닥을 가는데 바이오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장 초반 분위기는 코스피 쪽에 조금 힘이 실렸습니다. 뭐 장 끝날 때까지도 코스피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은 바이오가 강했다. 물론 이제 후를 따르는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절대 바이오 종목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처음부터 OX판 한번 들고 시작해 볼까요? 네. 천스탁 간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올해 안에 천스탁을 갈 것이다 생각되시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어렵고 내년쯤 되지 않을까? 혹은 기타 모든 의견은 X입니다. 올해 안에만 O 아니면 X. 네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세 분은 올해 안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강재현 대표는 X입니다.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근데 바이오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네. 좀 신고가를 다 갱신을 하고 손이 안 하고 나가는 위치에 있는 볼만한 네. 바이오들은 그렇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바이오에 타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바이오 타야죠. 초창기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키 맞추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대형 바이오가 절대적으로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꼭 대형 바이오가 아니더라도요. 연이어서 매일매일 바이오 이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임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라든지 아니면 FDA 임상 승인이라든지 또 주요 기업들에 대한 학회 참여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도 좋고요.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 이건 개인들이 느끼는 부담이에요. 최근에 와서 11월 달에 전체 자금들 중에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동일한 시기 때 코스닥 쪽의 매수는 괜찮았어요. 특히나 이 코스닥 쪽의 대형 바이오 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흐름들은 단기적인 포지션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각도를 잡아주는 그런 포지션일 거다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호재가 이어진다는 거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때는 바이오들이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거대 자금들에 대한 빅딜도 이 시기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 때에 좋은 데이터 발표를 앞다퉈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1월 달, 2월 달에 제비용한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마켓 또 종양학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이 스타트가 그래요. 사실 흐름은 생각보다 장기적일 수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봐야 된다.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네. 우리 이강무 대표께는 전략 대신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는 바이오의 옥석 가리는 기준, 네. 옥석을 어떻게 가리는 것이 네. 이 바이오에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지 옥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기술 이전 기업들을 보자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자금에 대한 수급을 좀 필요한다라면은 신뢰도에 대한 회복은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면역 항암제, 면역 세포 치료제 이렇게 앞에 면역자라든지 이와 같은 치료제의 움직임들이 강하거든요. 최근에 와서 뭐 이뮨온시아라든지 아니면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오늘 장에서 S 바이오 메딕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결국에는 3세대 면역 항암제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첨생법이 시행되고 나서 개정안이 지금 현재 조금 정체기에 있습니다. 약간 의결안에 대해서 표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빠르면 이달 말이나 뭐 늦으면 내년 초에 첨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이 또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키워드를 따라갔을 때 대표적으로 했을 때는 세포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면역 치료제 쪽입니다. 이쪽에 대한 키워드가 연말 연시에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 저희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안인기 대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실적 성장주 순환매 장세다. 실적 성장주 순환매 장세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실적주는 과거 대비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메이저들이 매수가 가담되고 있고 네. 성장주는 지금도 실적 좋지만 향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의 종목들이 또
우상향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적주 전통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IT, 조선, 방산 두루두루 실적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성장수가 좋아지는 섹터는 역시 로봇주와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 견들의 매수가 가담되어서 현재 실적주도 우상향, 성장주도 개선되고 있어서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굉장히 좋은 네. 매매하기 쉬운 장세에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에서는 뭐 양대 반도체 대장주가 움직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성같이 또 유리기판주도 하면 또 움직임 좋았던 모습이고요. 로봇주에서는 또 사면, 로보티즈, 최근에 뭐 로봇주 두루두루 한 30개 가까운 종목들이 또 한번 시원한 돌파 상승 나오고 있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또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메이저 매수주 제가 현대 오토에버 장초반부터 매수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그냥 20% 넘게 또 올라갔던 모습 보였었죠. 그리고 AI 전선 전력에서는 또 LS 일렉트릭, 또 산일전기 등등의 종목들 움직임 좋았었고요. 또 전력주, 또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또 일부 조선주 섹터의 움직임 좋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조금 무거운 시장에서의 코스피 시장이 횡보에 재차 한번 상승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이미 정책주로 부각되면서 또 슈팅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실적주와 성장주에 집중력 갖고 매매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기 쉬운 장세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익희 대표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코스피 보면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넘게 네.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외국인들의 어떤 종목은 1, 2등주로 몰렸는지, 외국인들이 관심 보였던 쪽은 어느 쪽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했던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자동차.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15% 이 인하를 지난달부터 소급하겠다는 그런 코멘트 나오면서 현대오토에버, 또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반도체 대형주 쪽도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또 일부 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로봇 섹터 업종 대표 종목들, 또 2차 전지 일부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같이 두루두루 실적 좋은 성장성 좋은 종목들에 긍정적인 전략 취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래요.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볼 텐데,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시니까 종목 많이 하시겠네요. 주식 많이 하시겠네요. 저 안 합니다. 왜요?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죠. 너무 정보가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급등하는 섹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시장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안익희 대표의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첫 번째로는 정배열주의 긍정적 전략입니다. 21선 돌아서고 양봉 뜨는 종목들. 두 번째로는 과거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또 한번 슈팅 좀 나오고, 세 번째로는 정책주, 정부 정책주, 글로벌 정책주, 그다음에 성장 섹터 종목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 로봇주의 대장, 또 IT의 대장, 그 대장주 중심, 또 자동차도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요즘 자동차 부품주도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섹터의 대장주로 압축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만 취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크게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돌아온 외국인이다. 돌아온 외국인이다. 그래요. 네. 추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서 1조 이상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추세를 좀 돌려 세워놓은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시장입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런 구간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 턴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11월 달부터 거의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던 그런 증시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다시금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해주고, 그리고 11월 달에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던 하이닉스에도 매도를 멈추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산타 랠리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말고 코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 21선을 지금 올라타는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1000포인트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봉상 보시게 되면 1000포인트까지는 매물대가 그렇게 크게 위치해 있지 않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이런 모멘텀도 지금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000포인트를 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 위주로 좀 돌아가는 섹터들 바이오, 로봇 그리고 AI 이쪽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추가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연속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다시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일부 또 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모습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저는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그 불확실성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유동성이 들어오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1월 달까지 상당히 좀 가파른 랠리를 달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지금 다시 추세를 돌려세우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적어도 12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해 봐서 우리 이영빈 대표가 생각하고 계신 투자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 네.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11월 달까지 랠리를 달렸던 종목들이 11월 달 조정 나오면서 상당히 좀 조정이 좀 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했던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했던 조정이 나왔던 섹터는 아무래도 테크주, 그러니까 기술주입니다. 반도체, 로봇, AI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의 비중을 한 70% 정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30%의 비중은 지금 개별적으로 나오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렇게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개별주도 한 번씩 좀 매수를 하는 비중은 한 30% 정도 들어가시고 70%의 비중은 아무래도 테크주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어서 강재현 대표의 한 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시장은 수급과 모멘텀 모두 다 좋았다. 수급과 모멘텀 모두가 좋았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마지막 거래일 날 외국인들 2조가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물량이 오늘 어제 이틀 동안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던 물량이 채워졌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약간 앞전과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앞전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가 되면서 그쪽 중심을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배당 관련이라든지 가치주라든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년 시장까지도 우리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급과 모멘텀 모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약간 희망적인 얘기 말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외주는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다. 종목에서도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 소외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올 것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는 종목 쪽으로 그냥 갈아타고 소외주 쪽은 마음을 좀 비우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요 근래 들어서 사실 소외주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는다가 되는 쪽이 조선 방산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이제 조방원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네. 원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주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산업재가 좀 약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외적인 종목군들은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나 실적이 좋았는데 저평가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기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년 시장을 생각합니다. 내년 시장. 네, 그러니까 12월 달 시장이 원래 굵직한 게 없습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어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을 우리가 준비를 한 게 사실 12월 달 시장인데 그러면 12월 달 시장에서 내년을 볼 때 뭘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중요한 거가 내년에 업황이 좋아지는 쪽. 그 내년에 정책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지는 쪽 이런 쪽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가 됐던 종목군들도 이제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인 종목이 페노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를 받아왔었고 시장에서 아예 보질 않았었는데 BDI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가면서 내년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워낙에 저평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굉장히 가파른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꽤나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저는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움직였던 주도주다라고 한 쪽은 이제 아직까지 반도체 쪽은 실적이라든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산업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해피를 한 쪽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적인 쪽을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재현 대표의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앞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좀 다 종합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한번 다시 4,250이라는 고가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무게를 두는 쪽이 가치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제 가치주 쪽에서가 오히려 좀 수급이라든지 것들이 좀 좋은 케이스라서 이쪽을 여전히 저는 중심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역시나 시장에서 뭐 지금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코스닥이나 제약바이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세스입니다. 1월 달 세스에 맞춰서 거기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되 시장에서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국면이 하나 있는 것이 미증시가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를 조금 눈여겨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총평을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로봇주 가파른 상승세 코스닥 선두주자 자리매김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로봇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속 로봇주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최근 로봇주 가파른 상승세 코스닥 선두주자 자리매김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이슈 우리 이영빈 대표가 준비하셨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삼성, LG가 지금 새 전장 로봇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 시장 보시게 되면 로봇주가 거의 주도주격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졌고 그리고 12월 달에 또 전고점을 찍었던 종목들이 낙폭이 좀 과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의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은 CS2016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로봇주가 CS2016에서도 상당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부터 해서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강조가 되는 게 물론 반도체 그리고 AI 분야 이 분야가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로봇 산업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또 일정에 따른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낙폭이 좀 과도했던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로봇주들을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좀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
이게 암만 로봇 섹터라고 하더라도 가던 종목이 간다 이런 얘기하죠. 주도하던 종목이 계속 주도하고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서는 이번에 로봇 섹터 중에서 안 갔던 종목들 네. 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네. 말씀인즉슨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로봇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3부에 나와서 네. 로봇주들 추천드렸을 때 보면 음.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로봇주들을 추천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지난주도 추천을 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물론 이제 11월 4일 날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은 나왔지만 원래 기존 이제 대장 기업으로 움직이다가 제가 추천드릴 시기만 해도 좀 미지근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특별하게 대장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순환매가 도는 아주 강한 섹터고 그리고 뭐 실적이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거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지금 성장성에 대한 그렇죠. 지금 어드밴티지를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으로 그래요. 좀 싼 종목을 사서 좀 비싸게 파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연초가 되면은 기업에서는 이제 시무식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럼 이제 CEO가 오너가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올해 우리 회사의 산업은 이쪽입니다. 100% AI와 로봇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의 본질을 보면 실적과 성장성 뭐 이 두 개 정도로 나눠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적이 조금이라도 찍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가 다 봐도 무관하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더 옥석을 가려본다면 네. 실적이 조금이라도 찍히는 쪽을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무래도 당연히 실적이 좀 더 좋으면 네. 예, 좀 더 좋지만 그러면 위치나 가격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 없을까요? 실적이 좀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네. 로봇도.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보이고 실적이 숫자가 찍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종목을 찾으면 되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잠시 후에 공개된 내 마음속의 탑픽이 로봇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종목이 이 종목이다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봇 섹터에 대한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첨언하실 분이 있으시면 첨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 중에서 SPG라든가 네. 삼현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지금 앞에 고점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가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섹터에서 뭐 한 30개 종목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3, 4개, 4, 5개가 신고가 나온다는 것은 네. 먼저 치고 올라가고 2등, 3등주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기업과의 어떤 연계된 사업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든 현대차든 또 글로벌 구글이든 그래서 지금의 로봇주는 제가 볼 적에는 당분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내년 초까지 계속 우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뭐 눌림목 때 또 실적 좋은 종목들도 좀 더 집중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첨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면 하단에 보면은 최근 로봇주 가파른 상승세 동의합니다. 코스닥 선두주자 자리매김.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있는데 로봇이 과연 바이오를 제킬 만큼 강력한 힘이 물론 비중 자체는 바이오를 이길 수가 없을 만큼의 양이지만 그만큼 로봇의 셈이 바이오를 이겨낼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그냥 OX로 한번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의 선두주자는 로봇이다. 로봇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바이오가 코스닥은 이끌어간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로봇은 O, 바이오 X입니다. 오, 이게 2대2로 갈립니다. 로봇은 두 분이시고 X의 의견 들어봐야겠는데요. 로봇도 좋은데요. 네, 그래도 바이오다. 그래도 바이오가 한 템포 한 걸음이라도 더 그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강지현 대표. 비중 자체가 그렇죠. 로봇이 비중 자체가 아무리 커져도 현재 코스닥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천스탁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를 좀 골라볼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을 보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그 아까 천스닥 우리 잠깐 얘기할 때 네. 그 제가 천스닥 올해 안에 그 약간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쉽지 않을 말씀드렸는데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시장 차트 좀 잡아주시면은 그러시죠.
사실 저는 이제 코스닥의 1000포인트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는데 상징성이죠. 그렇죠.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0포인트가 이제 현재는 이제 한 8% 정도 올라가면 1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코스닥은 지수가 사실 신뢰도가 약한 게 지금 제가 위에 표시해 놓은 게 시가총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에 2021년도에 2차 전지가 난리치면서 주가가 1060까지 갔었을 때 그때 시가총액이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신규 상장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사실 지수보다는 약간 종목하고 이제 어느 섹터 테마가 중심이냐 사실 그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신고가 보인 종목도 있는데 로봇에서 지금 시가총액 높은 쪽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아직 이쪽에 실적이 너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제 몇백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더 업사이드를 받으려면은 사실 지금 성장성을 이만큼 받았다면 실적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코스닥을 정말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트에 들어오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알티오젠이잖아요. 그래요.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성장 플러스 실적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를 끌고 가는 거죠, 시장을.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은 성장성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더 위에 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요즘 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로봇과 2차 전지는 또 어떻게 비교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거 OX까지 꼭 해야 되나요? 그렇죠. 2차 전지 얘기 잠시 후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그럼 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또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기 멕시코 카메라 공장 재추진, 북미 전기차 공략입니다. 그동안의 걸림돌이었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테슬라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북미 전기차 공급망을 서둘러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슈와 관련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삼성전기 멕시코 카메라 공장 재추진입니다. 이 이슈는 우리 이강무 대표가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기가 멕시코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 공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관련 모듈 수요가 수요 증가와 무관세 혜택, 뭐 테슬라에 대한 뭐 협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개별적으로도 주가가 너무 좋고요. 네. 주가가 좋다 보니까 좋은 호재들이 계속 앞다퉈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기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기 멕시코 공장에 대한 의미가 타겟이 전기차 공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미 시장 진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든 캐나다든 부품을 공급받게 되면은 사실은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켰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히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요. 1분기, 2분기, 3분기 때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동향이 좀 어려웠어요. 4분기 시점부터 해서 턴 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파격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 삼성과 또 이제 북미 이 테슬라 모터스의 협력 관계가 삼성전기라든지 후속 기업들에 대한 또 부품 사업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기사회생했던 것이 테슬라 모터스의 장기 계약권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기까지도 함께 투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 전기차라는 키워드로 본다라면은 사실 최근에 와서 현대차, 기아차 한미 이 통상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디테일해지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소시킨 것이 올라오는 모멘텀이긴 한데 최근에 올라왔던 이 부품주들 중에서 정말 강한 파트는 전장용 IT 부품들이에요. 전장용 그렇죠. IT 부품.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 HL 만도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전장용 IT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해성 DS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같은 이런 이제 부품사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무거웠었던 섹터들에 대한 호재성 이슈도 올라왔다. 또 이벤트적으로 본다라면은 내년 1월달에 테슬라 모터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포인트는 옵티머스와 같은 그 로봇 부품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전장 쪽에 들어가는 부품과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장에 대한 이 성격을 띠고 있지만 로봇으로 투입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업종인 뭐 전장용 부품, 자동차 부품 함께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지금 삼성전기의 현지 공장 네. 현지화죠. 공장 현지화가 되면서 다른 부품사에도 좀 이렇게 파급적인 네. 뭐라고 할까요?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전기차라는 키워드와 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결합해서 전장용 부품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도 좋다. 네. 그럼 이쪽 섹터들의 종목들은 그동안에 조금 많이 네. 좀 소외를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일부 종목은 아니겠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들보다 네.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좋아지는 양상인데 저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보다는 전장용 IT 부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모빌리티 쪽, 자율주행차, 전기차라든지 네. 아니면 로보틱스 쪽으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포인트는요, 전장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광무 대표님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이쪽 섹터에서 나왔나요? 종목이? 바이오 쪽에서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쪽이면 이쪽 네. 섹터에서 지금 현 시점 네. 이광무 대표가 보고 있는 원픽 종목은 뭔가요? 전장용 IT 네. 부품 쪽에서. 일단은 현대 오토에버가 제일 강하지 현대 않았나. 오토에버. 근데 현대 주가가 이미 좀 강한 그렇죠. 움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강한 추세를 보면서 네. 후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다면은 일단 HL 만도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H 만도와 같은 큰 종목을 기대하신다면은 이게 지금 무슨 종목인가요? HL 만도입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가요. 35,000원 라인 때부터 해서 55,000원 라인 때까지 단기간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전장용 부품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네.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근데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급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대모비스가 후발 쪽에서는 지금 지켜볼 때다라고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 혹은 SDV 같은 키워드를 본다라면은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좀 작은 종목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장용과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같다. 이 부분이 정말 좀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삼성전기 현지화로 인해서 저희가 전장용 IT 부품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안희기 대표님. 지난번에 10월 30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월 제가 30? 네, 네. 고민을 해보니까 그때 삼성동에서 젠스랑 CEO하고 정의선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깐부 모임? 네. 그때 이후로 전장 부품 로봇 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시원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주째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HBM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고 쉬었다 또 한번 올라가고 쉬었다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메이저 매수 집중만 하신다면은 우리 이광무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이슈대로 전장 부품주라든가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대자주 중심으로 시원한 결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첨언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2월의 선물, 산타랠리 올까? 연말 투자 전략은입니다. 11월 조정을 겪었던 코스피가 이달 산타랠리를 맞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승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연말 매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또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정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기다리는 산타랠리가 지수 반등으로 나타날지 파트너들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 12월의 선물 산타랠리 올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뒤에 물음표가 붙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정말 12월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1월 실적 시즌을 위한 준비 구간으로 봐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뭐 늘 항상 그렇죠. 이쯤이 되면 나오는 의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작년에는 산타랠리가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작년에 산타렐리 없었죠. 맞죠? 네. 네,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올해는 과연 어떨지. 그리고 작년에는 12월 3일 날 또 그런 일이 재작년에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어떨지. 자, 이렇게 한번 가보죠. 12월 네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산타렐리가 난 올해는 있을 것 같다. O, 없다. 혹은 기타 다른 의견 X입니다. 하나, 둘, 셋. 있을 것 같다가 오죠. 있다면 오죠. 네. 오늘 강전 대표는 그래요. 산타렐리는 없다. 그러면은 O를 드신 분들 온다면 어느 쪽에서 올 것 같다. 코스피 쪽에서 올 것 같다. O. 코스닥이다. X로 한번 가볼게요. 세 분만. 하나, 둘, 셋. 코스피, 코스닥.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안희기 대표님이 준비한 이슈니까요. 코스닥 어떤 섹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가볼게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 보면 일단 제약바이오, 바이오죠. 네. 그다음에 IT 소부장, 그리고 로봇 일부, 그리고 뭐 엔터라든가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많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좀 활성화가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분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좋죠. 그렇죠. 네. 코스피의 상위 무거운 1, 2종목에 가는 것보다 다양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좋아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산타렐리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12월 달에 조정이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번 조정은 4주에서 6주 정도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파르게 4달 동안 올라왔고 4월 달 대비 7달 올라왔으니 고점에서 4주, 6주 정도는 당연히 트라이던트 시스템, 눌림목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인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수, 현물도 매수, 그리고 글로벌도 좀 좋아지는 모습. 특히나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먼저 시원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양대 시장 모두 다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물론 매물벽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4,200대까지 올라간다 보장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연출되고 또 한번 상승 기대. 첫 번째로는 환율이 좀 안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요 441조 원 정도 예상이 되어져요, 코스피.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약 43%대의 실적이 내년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네. 내년엔 실적 장세의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께도 매수가 가담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이번에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은 아직까지 이제 기대감에 의한 또 시장 상승이 나왔지만, 첫 번째 개인 소득 공제 최대 5천만 원, 두 번째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세 번째 MSCI 선익지수 편입 로드맵, 네 번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3에서 5%로 확대, 현재 3%에서 5%대로 확대되고, 다섯 번째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퇴직연금 기금화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는 계속 가담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조금만 환율 안정되고 글로벌만 좋아진다면 실적 대비 또 한번 매수 가담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보시면서 섹터 대장주, 실적 좋은 성장주로 집중하자,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안희기 대표의 의견 들어봤는데 저는 이영빈 대표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영빈 대표는 산타렐리는 있다. 하지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코스피는 어느 쪽인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코스닥으로 했는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네. 그럼 이영빈 대표가 바라보는 코스닥 쪽에서 산타렐리를 이끌 주도 섹터는 역시나 로봇과 바이오가 저는 시속 게임이 좀 나올 거라고 시속 게임이 나올 둘 다 좋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로봇 바이오가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이제 대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바이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로봇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로봇이든 바이오든 이 연속성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1분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학회,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그래도 12월 달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좀 볼 수 있다. 근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경무 대표도 여쭤봐야겠죠. 역시 바이오, 로봇. 사실 바이오, 로봇 저는 두 가지 역시, 섹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아예 네. 배제되어 있는. 2차 전지는 코스닥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오는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뭐 코스닥 활성화 말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심이 좋아진다라면은 결국에는 AI의 키워드가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AI 키워드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거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강했던 것처럼 근데 포인트는요.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들이 잘 된다. 물론 이제 자리를 잘 지켜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증시는 못난 증시였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가 빛나는 증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코스피가 4,000피가 돌아오면서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요, 전 세계 증시 상승률 하반기 4분기 정도를 이제 3분기, 4분기를 좀 보시면은 코스닥이 전 세계 상승률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문틈만 열어주면요, 거대 자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움직임들의 초반에 증시 활성화 정책, 5,000피 시대에 대한 이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이제 증시에 대한 바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는 증시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강재현 대표 앞서 반대 의견은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산타렐리는 뭐 나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초 저는 개인적으로 까치랠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설날 까치랠리도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산타렐리 12월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12월이죠. 저는 아직 12월 달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랠리라고 얘기하면 지수가 쭉 상승을 그렇죠. 보이는 걸 랠리로 얘기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12월 달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제가 산타렐리 얘기가 좀 깎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미증시가 너무 오랫동안 상승했고 이제 지난달 첫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반등하고 나서 지금 매물대 똑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잠깐 차트 좀 잡아주시면은 그래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앞전에 위에서 거래대금이 꽤나 많았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그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그다음 해외 증시 우리가 잠깐 볼 때 지금 공교롭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미증시는 많이 올라왔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중국입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긴 하는데 반등이 굉장히 미약한 케이스. 이게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빠질 땐 똑같이 빠졌습니다. 네. 고가 대비해서 같이 빠졌다가 반등이 좀 미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로 코스피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이쪽이 증시가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온 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 외국인들이 11월 말에 나갔던 물량이 우선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성을 내일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서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그래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한 까치랠리는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거는 네, 어느 쪽인가요? 역시 코스피. 네 코스피 쪽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어떤 섹터? 역시 반도체? 반도체도 아까 말씀한 괜찮다고 하고 자동차 쪽에서 아까 이강무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저 그 전장 부품과 로봇 부품이 네네. 연동이 된다는 네네. 거 저거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확합니다. 그럼요. 우리 뭐 대표님도 뭐 다들 뭐. 감사합니다. 그래요. 서로 뭐 다 아는 얘기 주고받고 하시네요. 아니 대단합니다. 농담입니다. 대단하시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이슈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미 관세 소급 인하 확인에 강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미 전략적 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되는데요. 또 여기에 현대차그룹은 AI 제조 전환과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 변화와 미래 전략이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트너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현대차 미 관세 소급 인하 확인의 강세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역시 자동차 우리 강재현 대표가 준비하신 헤드라인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관세 인하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단기적 호재로 갈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현대그룹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이어지면서 쭉 이 힘을 타고 올라갈지 이게 사실 가장 관건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관세가 앞전에는 악재로 인식이 됐었고 이 부분이 이제 해소화되었고 이거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까지 확인을 해주니까 투자 심리가 우선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 차량 판매를 보게 되면은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차량 판매액은 증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량 판매액이 잘 나왔던 건 어디냐면 미국에서의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좀 치열해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마켓 셰어가 훨씬 더 크게 올라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부분인 거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동차를 단순하게 관세가 끝났으니까 이제 불화 시선 해소되었네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세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앞전에 이제 깐부치키 뭐 잭슨환과 이제 다 만날 때 이 엔비디아가 현대차 그룹을 왜 만났을까 자동차 회사와 이 부분을 자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추진한 부분이 이제 피지컬 AI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회사 중에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협업을 맺기로 한 게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그동안 준비해 왔었던 성장 동력이 개화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 이 부분에 초점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자동차 sek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첨언 있으신 분들 들어보고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실까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그래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삼성, SK, LG 그렇죠. 이쪽 관련된 부품들만 다 올라갔는데 현대차 그룹의 로봇 부품주는 그냥 현대차와 다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재미있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이쪽은 다 실적이 되는 쪽입니다. 실적이 되는데 성장성이 안 붙은 쪽인데 실적이 되는 쪽이 이제 성장성이 붙는다 됐을 때 과연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게 연말과 내년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그러면 오늘 현대차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이 요즘 뜨거워지고 네. 그렇다면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찾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딴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 대표님이 보고 계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거 정말 매력이 있는데 위치도 괜찮은데 하는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속의 원픽은 뭔가요? 우선은 대형 쪽에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그렇죠. 네. 대형주 말고는 또 눈에 대형주 들어오시는 게 없나요? 말고도 지금 HM만도도 좋고 SL도 좋고 현대위아도 좋고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거랑 좀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무조건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액추에이터는 그 기업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대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네 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인데요. 먼저 우리 이강훈 대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강훈 대표는 참여 안 하셨어요. 네. 두 종목이든 한 종목이든 선택하시면 오늘 몇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강모 네. 대표가 보신 참가자들의 종목 중에서 네. 이 종목이다 하는 종목의 선별 기준 들어볼게요. 일단 앞에서 제가 이제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어서 네. 바이오 종목에서 두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이오에서 두 종목.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뉴로핏입니다. 뉴로핏.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해 연속성으로 해서 네. 의료 AI까지 확장해서 보셔야 되는데 12월 달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첨셈법 또 항암제 함께 보셔야 되지만 열리는 학회들을 보시게 되면은 뇌질환 관련된 학회가 이달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뉴로핏의 이 초점과 상당히 맞고요. 뇌종양 같이 이제 그 AI 진단 예후까지 또 예방하는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벤트 일정에 또 맞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에 대한 위치는 오늘장에서요.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2, 3개월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거든요. 저는 일단 오늘 같은 급등 라인에서
수익을 좀 챙겼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이라서 일단 참여자의 종목 저도 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뉴로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네. 뭘까요? 인투셀입니다. 인투셀. 네. 이 종목도 저도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ADC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네. 주요 빅파마들과의 이 파이프라인 연결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투셀도 이제 차기 ADC 플랫폼에 대한 또 기대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연결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허에 대한 논란 이슈가 오히려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기회의장이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날짜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미국 FDA에 그 ADC 신약에 대한 임상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오 에피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회사가 인투셀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연속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뉴로핏과 인투셀 말씀해 주셨는데 뉴로핏은 우리 박우신 대표가 하신 종목이에요. 박우신 대표 가셨고요. 인투셀은 김동엽 대표가 네. 선정하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원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안인기 대표의 종목 중에서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천일고속입니다. 천일고속. 말도 많고 재미난 종목으로 이제 탈은 없습니다 아직. 탈은 아직 없죠. 네. 급락 나와야 탈이죠. 그렇죠. 급락 나올 거예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제가 매수가 된 날짜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차트 잠시 좀 지원해 주시면은요. 사실 이때 뉴스가 떠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 상을 갔어요. 이때는 저는 이제 VI 걸린 걸 확인했지만 접근하기 좀 어려웠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점상을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이때 상 갔던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전날부터 해서 그럼 지금까지 나온 상을 다 잡으신 거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이때 잡았죠. 이때. 거기서 들어갔어요. 네. 아. 그래서 세 번째 상은 넘기고 네 번째 상 가는 날 상한가가 잠시 이탈됐을 때 이때. 네. 그때 좀 저점에서 잡으려고 했지만 많이 잡지 못했고 어쨌든 잡아가지고 오늘까지 상을 가서 현재 상한가가 5방째. 와. 수익률은 194%를 이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주식하시면서 가끔 있죠. 5번 상한가? 근데 그때는 이제 15%룰 때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나고 네. 그때 점상. 네. 지금은 이렇게 30%룰 때 또 올라갔던 건 거의 많지 않은데 점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봉상도 가고 T자상도 가고 하면서 움직임이 좀 좋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아마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옵니다. 내일 정도 팔 예정인데 어쨌든 천일고속은 이제 반포의 고속터미널 재개발 그렇죠. 수혜주. 고속터미널 지분을 16%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 그래서 천일고속도 좋았는데 오늘 또 동해안고속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재미난 흐름이 연출되는 지금 위험 종목이라서 맞습니다.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천일고속을 말씀해 주신 건 의미는 없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조정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천일고속은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고점에서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세력들이 이탈되게 되면은 원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단타치로 들어가야 되겠다, 좀 짧게 먹고 나올까라는 전략도 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산 하나 그리고 내려가는. 네. 그런 느낌, 그런 그림이 그리고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끊자. 끊자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안인기 대표의 원픽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하시는 건데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실적과 성장성, 그다음에 차트 우상향, 그리고 메이저 매수중. 좋은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향후 현 구간에서부터 한 20% 이상 또 한번 돌파 상승 기대.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매수해 봤는데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양봉 2개째 뜨고 이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인체 조식 재생의학 전문 기업. 그래서 재생 솔루션 리투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동남아 일본에서도 해외 고객들 사이에서 그래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메디컬 투어 핵심 시술 코스로 콜라겐 대장 리투오 LNC 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가 선택한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은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는 우리 홍일점
박윤진 대표의 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원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에브리봇. 네. 네. 지금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레몰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삼성 관련한 삼성 밸류체인 중에 있는 스몰캡 관련해서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으로 오늘 에브리봇을 좀 픽을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일단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청소형 로봇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내년 CS2016에서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될 게 로봇 섹터 내에서도 가정용 로봇 그리고 홈 로봇에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에브리봇이 충분히 그에 따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덜 오른 로봇주에서 에브리봇을 좀 들고 왔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10월 20일까지 또 고점을 한번 형성해주고 최근 낙폭이 과도했습니다. 항상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골든 크로스로 바뀌어가는 시점, 이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조금 더 상승을 좀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좀 더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21선 올라타는 상당히 좀 좋은 단기적으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 수급과 모멘텀 두 가지가 받쳐주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 본인의 원픽 종목 에브리봇 만나봤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셨을까요? 요거는 요것도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네.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S2W라는 종목입니다. S2W. S2W 같은 경우 이제 AI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네. 회사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한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역시 쿠팡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업비트의 또 해킹 사태 이런 부분들 지금 사이버 보안 관련한 부분들이 다시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장 좀 강력하게 또 중점적으로 다뤄질 게 또 보안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좀 이슈에 따른 접근 방법으로 지금 쿠팡 사태에 따른 그래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S2W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S2W 같은 경우는 또 오늘 그러니까 해킹 관련한 사이버 보안주들이 좀 숨고르긴 하는 이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쉬고 또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른 내일 또 시세를 또 내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S2W 말씀해 주셨는데 연속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수익률 대에는 굉장히 적합한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연속성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렇죠. 이번 주에 한번 큰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익절을 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2W는 인투셀에 이어 김동엽 대표의 종목. 오늘 김동엽 대표의 종목이 두 종목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순위권 안에 편안하게 올라와져 있다. 뭐 이런 또 예상도 되는데 과연 어떨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강재원 대표의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재원 대표 본인의 종목, 본인의 원픽 종목은 뭘까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현대차 그룹이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 했을 때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피지컬 AI죠. 그 피지컬 AI를 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로봇이 B2C가 아니라 B2B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B2B로 간다 했을 땐 대량 생산 체제가 필요한데 현대차 그룹은 이미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그 로봇을 만들 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는 현대모비스가 만들기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로봇주도 굉장히 많은데 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적자를 보는 기업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성장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을 못 보는 기업과 실적은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장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 저평가 받던 기업이 얼마나 적정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로 현대모비스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계시였죠. 6월 달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계속해서 머문 동안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집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단 자리를 돌파한 자리 때 이제 들어오는데 이 상단 자리 32만 5천 원짜리를 돌파한다 되면은 다 뚫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남는 자리대가 이제 40만 원 근처.
이 구간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가치 0.6배인 종목이라서 이 가격대 넘어가면은 신고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우리 강재현 대표의 원픽 종목이고요. 이제 참가자들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우선은 신용 많은 종목을 또 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나마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실적.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종목. 실적 위주로 네. 선별을 하셨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공교롭게 또 코리아 FT. 코리아 FT.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쪽인데 이쪽도 기술력이 좋아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 잠깐 보여주면은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고가 만들었던 자리 때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테스트 한 번 정도 받아주고 신고가 위쪽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강재현 대표가 선택을 하셨는데요. 코리아 FT는 홍혜진 대표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또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먼저 공개합니다. 와, 후반으로 갈수록 네.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바로 5위 공개합니다. 5위는요. 박우신 파트너 토모큐브로 20%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최인석 파트너 HL만두로 21%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홍혜진 파트너 ISC로 30%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는요, 또 최인석 파트너입니다. 한라캐스트로 63%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오늘도 안인기 파트너 천일고속으로 무려 194%대 세 자릿수 기록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늘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공개합니다. 박한샘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은 4위 강재현 파트너가 아슬아슬한 격차로 4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3위 나현우 파트너가 이름을 올립니다. 네, 다음으로 2위는요, 박우신 파트너가 자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제 대망의 1위는 과연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누적 1위입니다.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오늘의 1위는요. 김현독 대표가 1위를 차지하셔서 4.9%의 계좌 수익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현독 대표는 어제 출연하셨는데요. 어제 1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오늘 1위를 해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망의 1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혹시 준비된 거 있을까요? 네, 그 선물이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길래 네. 선물을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안내를 드려야 되느냐? 이 선물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 선물은 무조건 받고 보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자, 선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핵심 유망주를 우리 본선에 참여하신 20분의 대표님들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강재현, 안인기, 이강무, 이영빈 네 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26년 핵심 유망주 투자의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한 달 동안인데요. 반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진짜 주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본선에 진출한 파트너 2026년도 핵심 유망주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TV 보시면서 너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바로 신청해 주셔서 이 핵심 유망주를 꼭 받으셔서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는 무조건 받고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탑픽 종목들 내 마음속의 탑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대표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먼저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바이오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역시 바이오에서 오늘 네. 바이오로 끝까지 가십니다. 제가 이제 한때 로봇주를 엄청 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장에 대한 바통이 바이오 쪽에 있습니다. 이젠 바이오다. 네. 좋습니다.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저희가 연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지 네. 공개합니다. 토모큐브를 선택해 네.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종목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지정했었던 목표가가 벌써 달성이 됐습니다. 아, 사실 적지 않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뭐랄까 목표가를 정했는데 딱 달성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상향 조절. 예, 상향 조정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이 정말 끝없이 올라오는 형태였거든요. 연말 연초 되면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파트너십도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R&D 투자라든지 임상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처리 장비가 중요한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장비가 그런 장비예요. 우선 이제 직전에 이야기 들었었던 시점이 4만 원 라인대에서 시작해서 5만 원까지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했었는데 오늘 딱 그 지점을 달성을 해서 이번에는 신고가 돌파를 한번 예상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세포 진단하는 장비 3D 이미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카메라 이 현비경 기술로 해서 차후에는 다른 산업들도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반도체까지 들어간다라면은 토모큐브는 또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현재 위치보다 다시 한번 또 이제 10,000원을 올려서 6만 원, 손절 라인 때는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토모큐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너튜브 채팅창에 진짜 주식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챗 여기가 아니라 검색창, 너튜브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초록색 검색창이요? 초록색 검색창, 노란색 검색창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진짜 주식 이렇게 써 주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돼야 되는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짧게 들어볼게요. 수주, 그다음에 정책, 성장성, 실적 개선, 메이저 매수, 정배열 돌파, 슈팅 기대. 안 가면 이상한 거. 안 갈 수가 안 가면 이상한. 네. 모든 좋은 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어떤 종목일지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에는 AI 전력 전선주 쪽에서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메이저들은 실적 좋은 성장성 수주 좋은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산일전기 또 현대일렉트릭 또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또 한 번에 개선 뭐 연말까지도 가능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력망 교체 슈퍼사이클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현재 작년 영업이익 대비 올해가 15% 이상 또 증가되고 내년에는 한 20% 이상 또 증가된다면 저는 현재 차트에서도 추가적으로 3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번에 올라가면서 횡보를 했었는데 횡보할 적에 거래량 증가되면서 양봉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슈팅 좀 나왔던 때였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증가 양봉도 올라가는 흐름 이때도 이제 거래량 증가 양봉 최근에 외국인들 걔들 매수가 슬슬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횡보 이후에 재차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눌림력 조정 뭐 하락 중 연출된다면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한 60만 원 구간까지는 추가적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구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입니다. 네, 요즘 안인기 대표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너튜브도 굉장히 뜨겁고, 그렇죠. 그리고 무료 방송도 굉장히 뜨겁고. 어, 오늘도 요즘-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하시나요? 네,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천일 고속이 제가 현재 194%예요.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천일 고속을 잡는 방법. 저 너무 천일 궁금해요. 고속 같은 종목을 잡는 방법. 너무 괜- 궁금합니다. 괜찮죠? 네, 왜냐하면 상한가를 벌써 3번 갔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따라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사실은 어. 한 2번 정도 가고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네. 지나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인상한가 종목으로 단타치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 잠시 후 이 무료 방송 끝나고 네. 공개 방송 말씀드리고 기왕에 말씀을 유튜브도 한번 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죠. 네. 그래요. 제가 지금 이왕이니까, 네. 6월 16일부터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경호 대표가 하는 시간 아닌가요? 제 시간 뒤에 바로 민 대표님이 8시부터 8시 반 30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안인기 인기 종목 구독하시고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안희기 대표 탑픽 종목에서부터 무료 방송에서 유튜브까지 네. 안내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네, 수급과 모멘텀입니다. 수급과 모멘텀. 모멘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빈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탑픽 종목은 이렌시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이렌시스 로봇 기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픽과 그리고 볼리의 감속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메인 공급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삼성 밸류체인 로봇주들이 또 한 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도로론 쪽에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좀 나오는 이런 로봇주를 좀 사신다라고 하면 이렌시스가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틀 전부터 해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시게 되면 뭐 직전 고점이 있고 하지만 차트를 좀 넓혀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뭐 아주 뛰어난 영업이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삼성 관련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은 5,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렌시스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이영빈 대표도 소개 안 해드리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네.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있으시잖아요. 오늘 네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이영빈 대표는. 네, 지난주도 제가 무방을 해가지고 로봇주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로봇 밸류 체인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 뒤에 시세가 강하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월 달 여러분들이 꼭 매수해야 될 바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꼭 매수해야 할 바닥주. 바닥에 있는 좀 올라갔다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바닥에 있었던 친구들인가요?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요.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해주신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이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선별 기준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 연말까지 봐야 되니까 배당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아, 그렇죠. 배당.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내년에 좋아지느냐,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성장성이 있느냐 배당, 이렇게 실적. 보고 갖고 왔습니다. 성장성, 배당, 실적, 성장성. 제가 다 좋아하는 키워드만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LNG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거를 확장한다가 내년 실적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성향 자체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당 올해는 이제 한 3% 정도의 시가 배당 수익률인데 내년부터는 4%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인디팜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이 하나 있고 그 외적으로 폴란드에 구동 모터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 구동 모터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도 앞으로 성장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잠깐 네,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넷의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 보면은 지금 추세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제 상단 자리가 62,000자리대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가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7만 원대 전후까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재현 대표는 없으시죠, 오늘? 네,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없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안인기 그리고 우리 이영빈 두 분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정말 알찬 내용, 좋은 정보들로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기에 두 분의 어떤 정보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이렌시스고요. 매수가는 5,500원 이하,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8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토보큐모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안인기 파트너 LS 일렉트릭 가져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3만 원, 손절가 4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현 파트너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5만 5천 원, 목표가는 6만 8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국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본선 진출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